네, OBS 건강 콜센터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연결 잘 되셨고요. 아버님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9세입니다. 60대 후반이시고요. 혹시 예. 어디가 불편하신지 저희 스튜디오에 김욱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요. 전화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제가 허리 때문에 그러는데요. 네, 한 15년 전에 네네. 그쯤에서 이렇게 그 병원에 가가지고 진단을 받아 보니까 네. 당시에 허리 분리증이라고 나왔어요. 아, 분리증이요, 아버님? 네네네. 척추 분리증. 예. 허리 뼈가 약간 좀 분리가 된 그런 상황이죠. 네네네네. 예,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압니다, 근데 아버님.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때 당시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은 수술밖에 이제 할 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술 아니고 다른 방법 요즘은 이제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더 나아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지 않나 이렇게 여쭤보려고. 아버님 요즘 그 느끼시는 증상이 있나요? 어디가 아프세요? 예, 증상은 제가 이제 제일 걱정하고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그 일 자체를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쭈그려서 앉아서 일을 하고 네. 그런 일을 좀 해요. 그러다 보면 네네네. 이제 항상 하는 건 아닌데 한 이틀, 2, 3일 이렇게 하다가 또 하고 나면은 이 다리에 엄청나게 근육통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이시죠? 예, 예. 네네네. 그런데 이거 허리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거를 알 수가 없고요. 네. 그럼 며칠간은 또 이렇게 약을 먹고 이제 근육통 약을 먹고 하면 좀 좋아지긴 해요. 네네. 근데 또 다시 일을 하면은 다시 또 이제 이제 저 다리 쪽이가 굉장히 근육통인데 근육이 엄청 아프죠. 아버님 그럼 지금 이제 방금 2, 3일 정도 일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 일은 안 하시는 거죠? 아니 이제 떠다가 이제 또 연결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예, 그러니까요. 며칠 그럼 아버님 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앉아서 하고 쪼그려서 하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하시는 날들 말고요. 다른 날들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실 때는 어떤 통증이 있으세요? 그렇게 큰 통증을 못 느끼는데요.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픈 이런 건 별로 없으세요, 그러면? 허리도 아프죠. 아픈데 네. 이제 지금은 옛날에는 그때 아플 당시에는 수술을 이제 보류시켜 놓고 네네네. 저기를 주사 치료를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한 몇 년 동안은 또 허리가 전혀 아프지 않고 좋았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그러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다시 또 통증이 이제 또 오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해보면은 좀 더 오래 가지 못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다시 또 통증이 오고 막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네. 다리로 이제 좀 그 증상이 다리를 좀 약간 가는 것 같아요. 다리가 좀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예, 다리가 약간 저린 것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무릎도 아프고. 네네, 아버님. 무릎은 이렇게 사진 찍어보면은 연골은 괜찮다고 그래요. 무릎은 괜찮으시고. 네네네. 그런데 네네. 무릎 주변 보상뼈 부분이 그런 데가 통증이 좀 있고요. 네네, 아버님. 그 전방전이증 혹시 자료화면 준비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저희 방송에 얘기하는 거고요, 아버님. 네. 아버님 이게 이제 아버님 같은 경우가 이 지금 영상에서 해당되는 부위인데요. 분리증이라는 것은 척추뼈의 일부분이 이제 갈라지는 그런 퇴행성 변화가 있습니다, 아버님. 예. 선천적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 분리증이 있으면 뼈가 앞뒤로 어긋나게 돼요. 그걸 이제 전방전이증이라고 하고요. 이 뼈가 앞뒤로 어긋나게 되면 신경 통로가 자연스럽게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님. 예, 예. 이제 핵심은 일상적인 활동을 할 때에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정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일하실 때는 어쩔 수 없이 쪼그려 앉아서 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요. 예. 그 자세를 어떻게 변경할 수는 없을 텐데 예. 압박 스타킹을 좀 신으시든지 해서 조금 이제 그런 습관을 조금 변화시키시면 좋겠고, 그리고 완전히 쪼그려 앉는 것보다는 자그마한 의자라도 놓고 좀 걸터 앉아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그렇게 일을 하시면 이제 다리 통증이 좀 훨씬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예. 그리고 평상시에 척추 근력 강화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허리 힘을 좀 많이 길러주시고요. 하지만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전방전이증, 분리증 때문에 생기는 척추뼈가 앞뒤로 어긋나는 전방전이증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엑스레이는 꼭 촬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예. 정밀 검사를 하신 지가 오래되었다면 이제 한 번쯤은 하셔서 현 수준에서 협착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무릎을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는데 무릎이 아프다. 그럴 때는 저 전방전이증 때문에 뼈가 어긋나서 그것 때문에 눌린 신경이 무릎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아버님. 그래서 한 번쯤은 이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하셔서 좀 이렇게 추적 관찰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뭐 일상생활에서 이제 몸을 많이 쓰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 보조기구들의 도움을 받으셔서 좀 작업 자세를 편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일상생활에서 통증이 크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지 마시고요. 꼭 1년에 한 번쯤은 꼭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면서 점검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71예요. 70대 초반이시고 네.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디가 편찮으신지 원장님 전화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어디가 아프신가요? 네, 저는 4월 10일, 그러니까 한 12일 전에 네. 허리 시술을 받았어요. 시술이요. 네. 네, 그 허리 시술을 받았는데 이게 하루하루 지날수록 통증이 너무 심해지는 거예요. 허리 엉덩이 쪽으로 해서 다리로 해서 예. 그냥 이상하게 누워 있어도 심하고 네네. 서 있어도 심하고 그냥 어떻게 앉아 있으면 조금 가라앉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일주일 만에 다시 또 시술을 하자 그러시더라고요. 시술을 다시 하자고요? 예, 또 하자 그러시는 걸 제가 좀 기다려 보겠다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견디고 있는데 뭐 약도 네네. 먹고 또 진통제 그렇죠, 주사도 그렇죠. 맞고 했는데 예. 일치 안 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아, 모르겠어요. 어머님 그 이제 시술을 받으셨으니까 네. 이제 진단명을 듣고 시술을 받으셨겠죠? 네, 뭐, 3, 4, 5 마디가 네. 협착이 있고, 예. 또 뭐 디스크가 뭐 어떻게 저거 됐다가 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 어디가 아파서 병원을 가셨던 건가요? 그냥 이 넓적다리하고 허리 부분이 아팠어요. 허리랑 허벅지 쪽이요. 네네. 한쪽만 그냥- 그랬나요? 한쪽만? 예, 오른쪽으로 그렇게 심했어요. 예. 혹시 그 통증이 오래되셨어요? 그 통증이 막 시작된 거는 한 달 전, 이제 2달 전에 그랬네요. 한두 달 정도요. 네네. 네네. 그런데 너무 힘든데 또 그때 당시 시술 받기 전에는 네네. 그 통증이 심해도 예. 그냥 어떻게 2, 30분을 걸으면 신기하게 그게 가라앉았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시술 받은 후에는 뭐 그런 것도 안 통해요. 뭐 집안에서 뭐 걸어보고 예, 해서 예. 그리고 신기한 게 이렇게 저는 구부리면 그 통증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예, 몸을 예, 예. 숙이시면. 맞습니다, 어머니. 네네. 네. 그 이제 아마 시술 시술 내용이 신경 성형술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어머니. 꼬리뼈로 관을 넣어서 하는 시술이란 얘기 들으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런 얘기 하나도 못 들었어요. 어떤 그러세요? 시술인지는 그냥 모르시고. 신경 차단 시술이래요. 네네네네. 어머니 그 이제 그 신경 차단 시술은 꼭 시술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신경 차단 주사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 예. 우리가 이제
1단계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그 1단계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금처럼 이렇게 예, 심할 예. 때는 네. 일단 1단계 처음 했던 그 주사 치료가 효과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네. 네. 그럴 때는 이제 비슷한 주사를 다시 맞을 수도 있고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또 주사를 맞을 수가 있거든요, 어머님.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제 신경 차단 주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착이나 디스크 때문에 신경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신경을 좀 달래주는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치료만으로도 달래줄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한 번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상한 이런 부작용이 생긴 건 아니고 가끔씩 네. 그럴 수가 있는데요, 어머님.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예. 같은 병원에서도 괜찮고 다른 병원도 괜찮지만 네. 이런 신경 차단술을 좀 다른 방식으로 한두 번 더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약도 지금처럼 조금 적절하게 좀 얼마간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통증이 차근차근 가라앉거든요, 어머님.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주사를 맞았던 병원 또 아니면 다른 병원을 가셔서 좀 더 얘기를 하시고 치료를 조금 더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같은 거를 네네. 다시 한번 맞을 수 있나요? 어디 허리에다 해야 되나요? 네네네. 다들 이제 요즘 하도 이제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초기의 치료를 위해서 뭐 한두 달 사이에 스테로이드를 이용한 주사를 뭐 두세 번까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 주사 치료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때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쓰는 횟수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어머니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맞으셨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2번 정도 아니면 많으면 한 3번 정도까지는 스테로이드를 좀 써서 주사 치료를 하는 것이 증상 완화에 도움을 되니까 그리고 그 정도만으로는 부작용이 생기는 가능성은 극히 낮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신경차단술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효과를 못 보신 것 같은데요. 간단한 주사요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것도 원인 부위를 잘 파악해서 그 문제 부위에 놓고 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또 숙련된 전문의의 기술이 필요한 치료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숙련된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화 연결은 잠시 뒤에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